긴급 속보, 영국 언론, 손흥민은 마침내 레알로 갈 것. 리버풀 클롭 감독 이적 조건으로 손흥민, 무조건 영입. 내걸자 레알 1640억 일식불 초강 수둔 상황. 하근수 기자 미하일로 무드리크가 남다른 기대를 받고 있다. 과거 토트넘 호스퍼 시절 손흥민을 성장시킨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때문이다. 첼시는 토드 보엘리 구단주와 함께 파격 행보를 걸었다. 지난해 여름 천문학적인 자금력으로 라힘 스털링, 전 맨시티, 칼리두 쿨리발리, 전 나폴리, 마크 쿠쿠렐라, 전 브라이튼, 웨슬리 포파나, 전 레스터,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전 바르사 등을 품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주춤하자 곧바로 경질하고 그레이엄 포터 감독까지 데려왔다. 겨울 이적 시장에선 주앙 펠릭스, 전 ATM, 임대, 분화 바디아실, 전 모나코, 노니 마두에케, 전 PSV, 무드리크, 전 샤흐타르, 엔조 페르난데스, 전 벤피카까지 영입했다. 첼시는 두 차례 이적 시장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명가 재건을 꿈꿨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다. 포터 감독은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경질 수순을 밟았다. 보엘리 회장과 베다드 에그발리 공동 소유주를 비롯한 첼시 수뇌부는 곧바로 차기 사령탑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여러 후보가 검토된 가운데 포체티노 감독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러 차례 협상을 거친 결과 사실상 공식 발표만 남았다. 마침내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 돌입할 첼시. 기대감은 무드리크에게 집중된다. 영국 풋볼 런던은 17일 한국 시간 무드리크는 유럽에서 가장 흥미롭지만 정의되지 않은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에서 직접 만들었던 무기가 될 수 있다. 손흥민이 처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잊기 쉽다. 당시 손흥민에게 잔류를 설득한 것은 포체티노 감독이다 라고 조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데뷔 시즌 4골에 그쳤지만 다음 시즌 14골을 터뜨렸다. 그때부터 매 시즌 10골 5도움 이상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EPL 통산 100호 골을 기록하며 동포지션 최고 중 하나가 됐다. 무드리크가 손흥민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포체티노 감독 밑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덧붙였다. 풋볼 런던은 무드리크가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포체티노 감독 지휘 아래 비슷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그 정상급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매체는 포체티노 감독과 무드리크 모두에게 있어 큰 야망이 될 것이다. 그는 첼시에서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선수 중 한 명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 손흥민 예스승 핑크 감독. 이승우 뛴 벨기에 신트트라위던으로. 서울 연합뉴스, 이휘진 기자. 손흥민, 토트넘, 위, 예스승, 토르스텐 핑크. 감독이 이승우, 수원FC가 한때 몸담았던 벨기에 프로축구 신트라위던의 지휘봉을 쥔다. 신트트라위던은 지난 16일 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핑크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다고 밝혔다. 유럽 축구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서 10년간 미드필더로 활약한 핑크 감독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독일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다. 2006년 현역 은퇴를 선언한 후 함부르크, 독일 지휘봉을 잡으면서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과 인연을 맺었다. 그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손흥민은 2012에서 2013 시즌 리그에서만 12골을 터뜨리며 날개를 폈고 이때 활약 덕에 레버쿠젠, 독일으로 이적하며 세계 정상급 공격수로 성장하는 계기를 잡았다. 함부르크 합류 직전인 2011년 바젤, 스위스 위 사령탑으로 박주호, 수원FC를 지도했고 2017년에는 아우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에서 이진현, 대전을 중용하는 등 한국 선수와 인연이 꾸준히 이어졌다. 일본으로 활동 반경을 넓힌 2019년에는 고베에서는 국가대표 골키퍼 김승규, 알샤바브와도 함께했다. 당시 13위로 처진 일본 프로축구 비셀 고베에
구원투수로 낙점된 핑크 감독은 팀을 추슬러 이란컵 우승으로 이끄는 등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2020년 고베를 떠났고 리가, 라트비아를 거쳐 지난해 5월 알나스르, 사우디아라비아, 지휘봉을 잡았지만 6개월 만에 결별했다. 핑크 감독은 구단을 통해 팬들이 열광적이고 역사도 깊은 팀 신트트라위던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 며 구단 직원, 선수들과 함께 기억될 만한 한 해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트트라위던은 이승우가 엘라스 베로나, 이탈리아에서 2019년 8월 이적한 팀이다. 이곳에서 2019에 2020, 2020에서 2021 시즌을 합쳐 리그 17경기 출전에 그치는 등 입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승우는 2022 시즌을 앞두고 수원FC에 입단하며 K리그를 찾았다. 올 시즌에는 벨기에 주필러 리그에서 정규리그 34경기에서 11승 9무 14패를 거뒀다. 이번 시즌 최종 순위는 12위다. 3. UCL 우승 5회, 모드리치. 인터뷰 도중 눈물 흘렸다. 우리 시대의 종말. 5번이 비기어를 들어 올린 경험이 있는 루카 모드리치가 4강 탈락에 눈물을 보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18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에서 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4강 2차전에 서맨체스터 시티에 0에서 4로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합산 스코어 1에서 5로 4강에서 여정을 마무리했다. 경기는 일방적이었다. 맨시티가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였다. 결국 결실을 맺었다. 전반 23분 케빈 더 브라이너의 킬러 패스를 받은 베르나르두 실바가 좌측 구석으로 강하게 차 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곧바로 추가골까지 장렬했다. 전반 37분 일카이 빈도간의 슈팅이 맞고 높게 뜬 공을 실바가 헤더로 밀어넣으며 점수차를 벌렸다. 후반에도 맨시티의 공세는 계속됐다. 후반 31분 프리킥 공격 상황에서 더 브라이너가 올린 공을 마누엘 아칸지가 헤더로 돌려놨고 에데르 밀리탕에 몸에 맞고 굴절돼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레알은 오렐리엥 추아메니, 루카스 바스케스, 다니 세바요스 등을 투입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부족했다. 결국 후반 추가 시간 훌리안 알바레즈에게 쐐기골을 내주며 0에서 4로 패했다. 이날 선발 출전했던 모드리치는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후반 18분 가장 먼저 교체 아웃됐다. 모드리치는 패스 29회, 성공률 76%, 크로스 1회, 롱패스 2회만을 기록한 채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전통 강호 레알이 신흥 강호 맨시티에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레알은 지난 10년간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UCL 우승을 5차례 했을 정도로 절대 왕저의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시즌에도 4강에서 맨시티, 결승에서 리버풀을 꺾고 비기어를 들어올렸다. 하지만 어느덧 대부분의 선수들이 30대 중반으로 향하며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결국 맨시티에 큰 점수차로 패하며 무릎을 꿇었다. 경기 종료 후 모드리치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좋지 않았다. 더 나은 경기를 하고 싶었다. 맨시티는 우월했다. 한 시대의 종말? 이제 우리는 넘어가야 한다. 고 아쉬움을 삼켰다. 해당 발언을 하면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크로아티아 매체 인덱서는 모드리치는 에티하드 스타디움의 믹스트존에서 눈물을 흘리며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드리치는 레알이 패할 때마다 많은 분석과 비판이 있다.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하고 익숙하다. 패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4. 한국 여자축구 파리올림픽 본선행 첩첩산중. 사상 첫 올림픽 본선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축구가 죽음의 조에 배정됐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18일 아시아축구연맹 AFC,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한 2024 파리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조 추첨에서 북한, 중국, 태국과 함께 B조에 편성됐다. 조 추첨은 국제축구연맹, 피파, 여자축구 랭킹에 따라 포트를 나눠 진행했다.
랭킹 상위 순으로 호주, 일본, 중국이 1번 포트를 배정받았고 17위 한국은 2번 포트에 올랐다. 북한은 최근 공식 경기가 4번 포트에 이름을 올렸다. 절대적 열세였던 남북 대결, 이번엔 다를까? 한국은 1번 포트에서 비조 경기 개최국인 중국과 만났다. 중국은 피파 랭킹 13위로 한국보다 4계단 높지만 한국과의 상대 전적에서는 29승 8무 4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4번 포트에서 북한을 피하기를 바랐으나 행운은 찾아오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국제대회나 공식 경기에 나서지 않아 피파 랭킹이 없으나 세계적인 여자축구 강국이다. 한국은 북한과도 1승 3무 15패로 절대적인 열세다. 2005년 8월 동아시아 축구연맹 EAFF 컵에서 1에서 0으로 이겼던 것이 한국 여자축구가 북한을 상대로 거둔 유일한 승리다. 피파 랭킹 44위 태국은 한국이 상대 전적에서 7승 1무 2패로 크게 앞서면서 그나마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상대로 꼽힌다. 그러나 태국도 3번 포트에 속한 국가 중 랭킹이 가장 높은 팀이다. B조가 가장 죽음의 조로 평가받는 이유다. 2차 예선은 각 조 1위가 최종 예선으로 직행하고 조 2위 국가 가운데 가장 성적이 좋은 한 팀이 추가로 올라간다. A조는 호주, 대만, 필리핀, 이란이 배정받았고 C조는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가 경쟁한다. 총 12개국이 참가하는 2차 예선은 올해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A조 경기는 호주, C조 경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다. 2차 예선을 통과하면 2024년 2월 24일과 28일로 예정된 최종 예선에서 4개국이 2개 조 나뉘어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아시아에 주어진 2장의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놓고 다툰다. 한국 여자축구는 아직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아본 적이 없다. 2021년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 진출했으나 중국과의 홈앤드 어웨이 경기에서 홈 1차전 1에서 2패배, 원정 2차전에서 2에서 2로 비기며 아깝게 탈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자축구 강국들과 함께 더욱 험난한 조 편성을 받게 되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